안녕하십니까? 손혜원 전 민주당 의원과 양정철 간의 이 갈등, 아니 갈등이라기보다는 손혜원이가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양정철을 공격하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일들이 계속이 되면서 도대체 문재인 정권의 아주 가까운 실세들이라는 이 사람들이, 손혜원은 김정숙 여사와 중고등학교 동창이고 아주 절친이라고 알려져 있고, 양정철은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끼리 이렇게 갈등이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렇게 일어나나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손혜원이가 일주일 전에 이어서 이번에 오늘도 양정철을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러니까 양정철이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양정철이가 이낙연에게 건의를 했다라는 기사 보도가 나오자, 손혜원이가 페이스북에서 양정철이 정말 많이 컸구나, 이제 겁나는 게 없구나 하면서 양정철을 깠습니다. 일단 이낙연 측에서는 이 양정철이가 사면을 건의를 했다, 지난해 한 두 차례 만나서 지난해 연말에 이런 보도가 나오자 이낙연 쪽은 구체적인 얘기를 나눈 적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나눈 적이 없다라는 것 보니까 대강 얘기는 한 것 같습니다. 손혜원이가 양정철을 저격한 건 이뿐만이 아니고, 지난 13일에도 손혜원 TV라는 유튜브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지난 2017년 취임할 때 양정철과 연락을 끊었다, 문 대통령이 신뢰하는 사람에는 양정철이 없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죠. 그 다음에 양정철이가 미국으로 떠난다라고 밝히자, 이 사람이 미국에 간다면 자의반 타의반이 아니라 순전히 자의로 가는 것이다, 조용히 있다가 다시 스물스물 기어 들어올 것이다, 주도권을 잡으면서 자기 실익을 위해 일하지 않을까 추측한다, 이렇게 옆에서 보기에도 아주 민망할 정도로 비난을 했습니다. 손혜원은 양정철에 대해서 또 문 대통령이 완전히 쳐낸 사람이라서 겉만 보고 쏘고면 안 된다,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자신이 문 대통령에게 버림을 받았으면서도 이렇게 측근으로서 측근 정치의 폐해 의혹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외국을 나가는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는데 거기에 속지 마라, 이런 뜻으로 얘기도 하고, 양정철이가 비서실장이나 이런 곳으로 들어오고 싶은데 못 들어오게 되니까 모두 고사하고 대통령 곁을 멀리 떠나는 것처럼 생쇼를 한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교활하게 언론 플레이를 한다, 누군가는 이걸 깨부셔야 하기 때문에 자기가 나서서 얘기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자기는 김정숙 여사와 요즘에는 전화통화를 거의 한 적도 없다, 절친이라고 하는데 언론에서 자기는 절친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절친이 아니라고 한다고 해서 절친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요. 전화통화 안 하면 다른 연락을 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양정철을 왜 이렇게 손혜원이 옆에서 보기 민망할 정도로 이렇게 욕설에 가까운 비난을 하게 됐을까? 손혜원을 정치판에 끌어들인 사람이 양정철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이던 시절에 이 손혜원을 영입을 했죠. 이 홍보 전문가로서 손혜원을 영입을 했습니다. 근데 손혜원은 여의도에서 다 알려진 거로는, 겪은 사람은 모두 얘기가 이 추미애보다 더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손혜원은 많은 갈등, 좌충우돌로 많은 갈등을 일으켰죠. 손혜원이 그 다음에 이제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을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많은 주변에도 부딪혔고 양정철과도 많이 부딪혔다는 얘기입니다. 또 손혜원이 목포의 그 땅 투기 부분으로 인해서 갈등을 빚을 때도 충돌이 있었고, 결정적인 충돌은 지난 총선에서 손혜원이 소위 열린민주당을 만들었죠. 민주당은 이미 그 시민민주당이었나요? 위성정당이 있었는데 또 이 공천에서 떨어진 사람들과 그 조국바들 이래 모여가지고 열린민주당을 만드니까
양정철이 당시에 민주연구원장으로서 총선을 총괄 지휘를 했죠. 그때 양정철이 아마 독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열린민주당은 민주당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완전히 선을 그었죠. 그때 두 사람의 갈등이 아주 증폭이 됐다. 이제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사이로 바뀌었다. 이런 분석들이 나왔죠. 그런 와중에 지금 뭐 문재인 정부 안에는 실세들 사이에는 양정철 파가 있고 또 반양정철 파가 있으니까 양정철이가 지금 뭐 미국으로 떠난다는 건 일단 정권 말기니까 양정철은 뭐 상당히 비서실장이나 이런 것을 원했는데 이번에 되지를 못했죠. 그래서 자기가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이제 미국으로 가는 건 맞고요. 권력 투쟁에서 밀려났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이제 뭐 더 또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비서실 체제, 비서실장과 이 체제를 양정철 같은 스타일, 임종석이나 양정철 같은 스타일보다는 이름하면 국민 통합 형식으로 소통을 좀 신경을 쓰는 이런 쪽으로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잘 맞지 않은 부분도 있었고요. 아마 겸사겸사 이제 양정철이 밀려나게 돼서 떠나는 건 맞는데 손혜원이 이렇게 공격을 하는 데는 뭐 양정철과 김정숙 여사가 사이가 안 좋아서 오래전부터 갈등을 빚는 것도 있고요. 그거와 연장선상에서 손혜원의 스타일상 손혜원은 뭐 이렇게 가슴에 뭘 담아두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비난을 쏟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양정철이 이렇게 손혜원에게 집중적으로 두 번에 걸쳐서 비난을 받게 되자 또 윤건영 의원이 뭐 양정철 못지않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을 하는 단계 과정에서 그러니까 야인으로 있을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주변을 지킨 사람들은 주로 양정철, 윤건영, 그 다음에 김경수 경남도지사 뭐 이런 사람들이었죠. 그런 사람들의 하나인 윤건영이가 속마음을 다 얘기하지 못해서 답답하다. 형 생각하면서 소주 한잔 한다. 이런 또 글을 올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맞물리는 것을 보면 이 양정철이가 뭐 문재인 대통령이 완전히 눈밖에 났느니 뭐 이건 손혜원이가 이야기하는 이거는 아니라고 보이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손혜원은 양정철에게 뭐 개인적인 뭐라고 해야 되나 앙심을 갖고 있으니까 손혜원의 말 중에서는 새겨들어 봐야 되는 것이 양정철이가 그렇게 문재인 정부 내에서 굳건하게 이렇게 뭐 자리를 권력에서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니고 그렇다고 손혜원 말처럼 완전히 팽당한 것도 아니고요. 왜냐하면 민주연구원장으로서 지난 총선을 다 이끌었고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큰 선거에는 양정철만한 기획가가 없다는 거거든요. 누구를 보건데 또 대선도 치러봤고 총선도 치러봤고 또 앞으로 또 대선도 양정철이가 어떤 형태로든지 뭐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개인적인 감정도 있고 이 중요한 것은 지켜보는 데서 문재인 정부의 이제 실세들이 소위 완전히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 완전히 이 균열을 넘어서서 완전히 쪼개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권력 말기에는 언제나 이런 갈등이 오게 되거든요. 이제 그 권력의 달콤한 맛을 다들 같이 즐기다가 이제 자리는 한정되고 있고 또 앞으로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서로의 입장들이 다 나뉘면서 서로 물고 뜯는 이런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민주당의 지금 정권 실세 입장에서는 지금 아마 손혜원이가 골칫거리일 겁니다. 추미애 못지않은 골칫거리가 손혜원일 텐데 그렇다고 해서 손혜원이가 뭐 자제할 것 같지도 않고요. 앞으로도 손혜원이가 쏟아내는 여러 가지 갈등 요인들 손혜원은 뭐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요. 손혜원뿐 아니라 또 제2의 손혜원 또 제2의 갈등이 또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지켜보면서 또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